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무기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초에 독일이 상당히 욕 많이 먹었죠. 쓰지도 못하는 완전히 곰팡이 쓸고 녹슬은 파워 온도 안 되는 그런 무기 갖다 주고 스트렐라 같은 거 그러다가 욕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지금 새로 만들어서 준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돈을 받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머니 게임 이제 뿌렸으니까 거두어 들이는 이 수학을 하는 것 같은데, 이야, 독일, 이번 전쟁에 독일이 어쩌면 최고의 승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이 전쟁에서 뭐 그런 걸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냉혹한 국제사회 현실에서 독일이 지금 뭔가 이익을 많이 얻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대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대만이 알고 보니까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비밀리에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KFX, KF-21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다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의균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중국의 방해로 신형 전투기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대만이 비밀리에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그 시제기가 오는 2025년 첫 비행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KF-21과 거의 유사한 모델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차이잉원 총통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대만 고유의 차세대 전투기 시제기를 완성할 예정이며, 이 시제기는 오는 2025년 첫 비행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대만 현지 UP 미디어를 인용해 얼러5가 현지 시각 5월 15일 보도했습니다. 대만은 오는 2024년 디자인 첫 공개를 목표로 쌍발 엔진의 중형급 5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인데요. 이 전투기는 차이잉원 총통 1기 정부 때부터 개발이 추진되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미국산 장비와 부품을 적극적으로 채용해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만 관계자는 이 전투기는 F-35 전투기를 참고해 개발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KF-21과 유사한 형상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며 이미 엔진과 항공 전자장비 공급 업체가 선정되었고, 레이더와 조종석 디스플레이 개발과 공급에 참여할 업체도 이달 말까지 결정이 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대만은 2025년까지 2대의 지상실험용 시제기 제작을 위해 약 657억 대만 달러, 한화 약 2조 8,3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인데요. 엔진은 미국제 F414 G400 엔진으로 결정되었고, 항공 전자장비는 미국 L3 해리스와 영국 BAE 시스템즈가, A사 레이더와 다기능 디스플레이는 미국 업체와 협력한 대만 연구소들이 담당할 예정입니다. 대만은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양안 관계를 감안해 당초 2029년으로 예정되었던 양산 착수 일정을 2026년으로 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과연 대만판 KF-21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을지 그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보십시오. 우리 KF-21 그냥 사진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 우리 KF-21입니다. 왜냐? 사진을 하나도 공개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KF-21하고 비슷하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 KF-21 사진을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우리 KF-21 시제기 6대 제작하는 것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단좌기, 그리고 여기 복좌기 있죠. 5번, 6번 기체는 복좌기로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이 KF-21은 그 개발비가 한 8조 원 이상 드는데 여기는 지금 2조 8,300억 원? 뭐야? 왜 KF-21보다 더 늦게 만드는데 더 싸? 우리가 바가지 쓰는 건가? 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시제기 띄울 때까지 예산이니까 아마 2조 8,300억 원에 조금 더 개발 완성까지 더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우리 KF-21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뭔가 전자장비라든지 항전장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런데 대만은 보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기성품들을 조합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 가격이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미국제 엔진, 그게 우리도 미국제 엔진 쓰지만 F414 우리하고 똑같은 엔진 써요. 그런데 레이더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데 여기는 아마 레이더를 미국의 회사에게 지원을 받아서 한다라고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 미국의 그 세이버 레이더, 지금 F-16V에 들어가는 그 세이버 레이더를 그대로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대만이 어쨌든 워낙 중국이 견제를 하니까 독자적으로 개발하는데 트럼프 시대에 아주 강하게 밀어줘서 그때 계약을 다 체결하고 지금 진행을 하는데 될 것 같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그 전에 사실 이 KF-21, KFX 개발 시작할 때 제가 이 KFX에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사람인 거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이 전쟁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좀 많이 바꿨어요. 아주 긍정적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 4세대 전투기, 4.5세대 전투기가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남아서 할 일이 있어 보인다. 물론 훨씬 첨단의 전투기들이 아주 더 강력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이 4.5세대 전투기가 해야 할 일이 이 전쟁을 보니까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5세대 전투기 개발했고 이제 6세대 전투기 개발 중에 있는데 그 미국이 다시 후진기회를 넣고 4세대 전투기 개발할 리가 없죠. 영국,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영국,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4.5세대 전투기는 너무 비싸고 그리고 우리 KF-21에 비해서 성능이 낮다라고 할 수 없고 우리가 오히려 더 낫죠. 지금 알려진 성능에 따르면. 그러니까 가격만 또 유지 비용만 영국의 유로파이터 또 프랑스의 라팔 이런 것보다 경쟁력이 있다면 우리도 충분히 앞으로도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 굳이 내부 무장창을 장착한 스텔스가 아니라도 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또 의외로 우리 한국의 FA-50 이게 대박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과거 이제 냉전 시대 때 그 F5가 차지했던 바로 그 포지션. 지금 F5 포지션이 없지요. F-16이 F5 포지션을 해줘야 되는데 F-16만 해도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정말 전투기는 있어야 되긴 되는데 F-16도 너무 비싸서 쳐다보지 못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나라들에게 우리 FA-50 이거 단좌형만 되면 거의 세계의 베스트셀러. 특히 이게 로키드 마틴하고 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 으로 인정하고 팔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FA-50을 단좌형으로 만들면 일명 F-50 이렇게 해서 정말 세계 시장 석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대만이 우리 경쟁 상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안 되겠어요. 왜냐? 지금 대만은 레이더나 이런 걸 자체 개발을 하지 않고 미국제 완성품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의 EL 제재를 너무나 많이 받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과 어쨌든 경쟁 관계가 있지만 그렇게 대만이 무기를 막 수출하고 하는 데까지 그거 가지고 중국하고 감정 상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면 대만이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만들더라도 우리의 경쟁 상대는 안 될 것 같다 라는 이 외교적인 측면을 보면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KF-21 이때까지 제가 반대 많이 하고 부정적이었는데 지금부터 안 하겠습니다. 커밍아웃 하겠습니다. 그리고 FA-50 부디 단좌기로 만들어서 진짜 세계 시장 석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대만이 이렇게 우리 KFX와 아주 흡사하게 생긴 전투기 다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입니다. 개전 초에 폐기 대상인 구형 멤페스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보내 비난을 받았던 독일이 이번에는 최신형 고성능 중거리 방공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전장의 제공권이 우크라이나에 넘어갔는데 조금 더 빨랐으면 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최신형 중거리 방공 시스템인 아이리스-T SLM 시스템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연방안전보장이사회에서 관련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독일 일간 빌트지가 현지 시각 5월 15일 보도했습니다. 빌트지는 현재 연방안전보장이사회에서 독일의 최신형 방공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할지 여부를 심의 중이다 라며 이 최신형 미사일은 우크라이나군의 노후 구소련제 방공 무기들을 대체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의 제공권을 다시 빼앗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아이리스-T SLM 시스템은 전투기 탑재용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아이리스-T 미사일을 지대공 버전으로 개조한 모델인데요. 적외선 추적 방식의 이 미사일은 미국의 AIM-9X 슈퍼 사이드와인드와 비교될 정도로 우수한 성능을 갖춘 미사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독일은 사거리 40km, 고도 20km의 요격 능력을 갖춘 이 시스템을 이르면 오는 11월까지 우크라이나에 인도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원할 경우에 독일에서 운영요원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이 미사일이 최소 10개 포대는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서 독일과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독일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것이 독일군 인벤토리에 있는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양도하는 것이 아닌
향후 3, 4년에 걸쳐 신규 생산 제품을 우크라이나군의 유상으로 넘기는 방식이라는 점인데요. 즉 판다는 것인데요. 러시아가 하르키우 전선에서 후퇴하며 전쟁의 끝이 보이면서 우크라이나의 국가 재건과 재무장을 노린 서방 국가들의 수주 경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이리스-T, SLM, 그러니까 Surface Launcher Missile, 뭐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지상발사 대공 미사일이죠. 아이리스-T, 이게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 아닙니까? 우리 사이드와인드 같은 그런 건데 기동성 아주 좋고 그런 미사일이에요. 여기 이제 발사기 하나에 8발 들어가고 이 하나의 시스템이 발사기 3개, 그러니까 24발의 미사일, 그리고 레이더 하나, 통제소 하나, 이렇게가 하나의 시스템인데 가격은 모릅니다. 이걸 지금 빨리 만들어서 11월까지 우크라이나에 한 개 세트 넘겨주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뭐 11월까지 전쟁한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월까지 하나 넘겨주고 또 앞으로 3, 4년에 걸쳐서 10개 포대를 지금 우크라이나가 사는 방안을 지금 의회와 협의 중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뭐 도와주고 뭐 하는 건 좋은데 미국이 랜드리스법 해서 지금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법적으로. 그걸 나중에 진짜로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2차 대전 때는 랜드리스법을 통해서 빌려주었는데 나중에 안 받았죠. 근데 지금 여기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할지, 정말 빌려주고 끝낼지, 아니면 야, 그거 가져갔으니까 니들 천연가스 또는 밀 이런 거 우리한테 몇 년 동안 상환해, 이렇게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번 전쟁으로 해서 독일제 무기들이 그 동유럽 지역에 완전히 지금 석권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사실 비쌀 거예요. 제가 딱 봐도 비쌉니다. 왜? 독일제는 다 비싸지 않습니까? 카메라, 차, 뭐 시계, 뭐 다 비싸죠. 독일제는. 뭐 하다못해 칼까지, 그 쌍둥이 칼 비싸죠. 독일제는 뭐든지 비쌉니다. 자, 그런 독일제 이런 지대공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10개나 사간다면 하늘은 든든히 지킬 수 있지만 과연 금고가 남아나겠느냐 하는 우려가 드는데, 우리 한국의 천궁 이런 거 사가면 참 좋은데 말이죠. 한국이 빨리 이 시장에 장이 섰는데 이 시장에 빨리 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안타까움이 마구마구 샘솟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